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일 공세를 퍼부어 해고 예상까지 나오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 20대가 자신이 개발한 부정행위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테크 인턴십 면접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AI 도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까지 설립하면서 투자 유치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전역의 대학 총장 220여 명이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업 가운데 27%가 올해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인기가 많은 뉴욕과 하와이 그리고 태국 방콕 노선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독청년 복음운동단체 유나이티어스가 2025년 상반기 전국 대학 캠퍼스 전도 집회를 베일러 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와코에 위치한 베일러 대학 대형 실내 체육관에서 지난주 5,000명의 학생들이 예배하고 복음을 들었으며 그 가운데 약 25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엘레바마주 의원들이 공립학교 교육 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이 법안은 10계명 개시 의무화, LGBT 깃발 금지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 금지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신드 주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공무원 사라 자베드를 여성 부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이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의 공공기관 참여 확대와 평등의 상징적인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캐나다 최대의 기독교 대학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일 공세를 퍼부어 해고 예상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 폴 애킨스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SNS를 통해 제롬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계획설에 대해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임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공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 20대 남성이 자신이 개발한 부정행위 AI를 이용해서 빅테크 인턴십 면접을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AI 도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까지 설립해 투자 유치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스타트업 클로엘리는 최근 53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시험과 면접, 영업, 통화 등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도록 돕는 클로엘리라는 AI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브라우
브라우저내 보이지 않는 창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나 요약 정보를 AI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21살의 한인 로일리, 한국명 이정인과 닐 샴무감이 공동 창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컬럼비아대 2학년이던 지난 2월 AI 도구와 관련해 학교 측으로부터 정학 1년의 징계를 받아서 자퇴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한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 글로벌 미디어국 산하 매체 세 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전역의 대학 총장 220여 명이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전역의 대학 총장과 연구기관장들은 트럼프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과도하고 정치적인 개입이 현재 미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업 가운데 27%가 올해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9%에 불과했습니다.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실적 발표 시즌에 초기 기업 컨퍼런스 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언급 대비 부정적 언급 비율이 금융위기 당시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악화됐습니다. 이번 분기에 S&P 500 지수 기업 중 27%가 2025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반면 9%만이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동차 분야가 수익 전망이 가장 안 좋았다고 시티그룹은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달에 향후 12개월 수익 전망을 평균 9% 낮췄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인기가 많은 뉴욕과 하와이, 태국 방콕 노선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발 뉴욕 노선은 이달 30일부터 야간편을 신설해서 매일 2회 운항합니다. 오후 9시 5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스케줄로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기존 주간편과 함께 띄운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뉴욕 노선의 야간편에 총 495석 규모의 A380 기종을 투입해서 공급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현재 주 5회 다니는 인천 호놀룰루 노선에 매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운항 중인 인천 방콕 노선은 6월 2일부터 아침 출발 주간편을 주 3회 추가해서 주 10회 운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증편 운항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인천 출발 뉴욕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 좌석 15% 할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기독청년 복음운동단체 유나이트 어스가 2025년 상반기 전국 대학 캠퍼스 전도 집회를 베일러 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와코에 위치한 베일러 대학 대형 실내 체육관에서 지난주 5,000명의 학생들이 예배하고 복음을 들었으며 그 가운데 약 25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유나이트 어스는 지난 2월 켄터키 대학교를 시작으로 오하이오 주립대와 퍼듀, 웨스트 버지니아, 서먼 메소디스트대를 거쳐 베일러대에 이르기까지 매달 대규모 복음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켄터키 대학에서는 8,000명의 집회에 참석했고 2,000명 이상이 회심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6,500명이 모여 수백 명의 강단 초청에 응답했고 자발적 세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년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학생이 유나이트 어스 사역에 참여했고 그중 13,000명가량이 신앙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라바마주 의원들이 공립학교 교육 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이 법안은 10계명 게시 의무화, LGBT 깃발 금지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 금지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엘라바마주 하원은 목요일 하원 법안 178호를 88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원 법안 178호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건물 입구 또는 미국 역사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과 식당 등의 공용 공간에 10계명을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신드주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 공무원인 사라 자베드를 여성 부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이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의 공공기관 참여 확대와 평등의 상징적인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드주 수석장관실은 4월 12일 발표한 공식 공문에서 파키스탄 행정서비스 18등급 공무원 사라 자베드를 상가르 지구의 신임 부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지 10년 넘게 공공행정 현장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캐나다 최대의 기독교 대학인 브리티스 컬럼비아의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와 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는 브리티스 컬럼비아의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신학교가 될 것이며 무오한 말씀이 지닌 변혁적 힘을 전 세계적에 증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훈련하는 사명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교회의 삶을 위협하는 상충되는 이념에 대한 비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합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 웹페이지에 따르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는 2025-2026 학년도 동안 일리노이주 베너번에 위치한 현재 위치에 남아있을 예정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랭글리로 이전하는 것은 2026년 가을 학기에 맞춰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벌써 4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47년의 은혜에 이제는 50년의 비전을 향해 지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사랑 장로교회에서 젊고 열정 넘치는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 3일간의 부흥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공개 생방송 헌금모금 캠페인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은 나로부터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제 복음의 역사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깜짝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